오늘 해볼 거는 나무위키에 있는 괴담 문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컨텐츠는 이제 나무위키에 있는 분류에 이제 괴담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괴담 컨텐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로블록스 괴담이 있네요. 로블록스랑 강령술, 뭐 격리 픽션은 뭐야? 마인크래프트도 있어. 포켓몬스터는 뭐 그럴 수 있고. 11월 괴담은 뭐야? 일단은 로블록스 괴담. 게스트 666, 존도 제인도, 로블록스 에러코드 1001. 이거 재밌어 보인다. 자, 개요랑 내용 진실 여담까지 다 있어. 자, 노래 좀 틀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로블록스 오리코드계다. 아이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블록스에 가장 최근 생겨난 괴담이다. 2013년까지 있었던 로블록스 에러코드로. 소리가 너무 큰데? 어떤 로블록스 유저가 게임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에러코드가 떴는데 거기에는 당신의 집에 또 다른 장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경우 911에 최대한 빨리 전화하십시오. 라고 적혀있던 것이다. 뭐야 씨, 이 끝이야? 애초에 가짜이며 존재한 적이 없었다. 해당 사진은 합성으로 애초에 로블록스에는 4자릿수 에러코드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2013년에는 에러코드 UI가 다르다. 그냥 유튜버들이 어그로 끌려고 만든 괴담이다. 그리고 애초에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로블록스가 어떻게 플레이어의 집까지 알아낼 수 있겠는가?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될 수 있다. 없다. 주변에 다른 기가 있다는 것도 장치의 권한을 사용자 몰래 조작해서 감지하지 않는 한 로블록스에서는 감지가 불가능한 일이다. 이쯤 되면 침입자가 아니라 로블록스가 진짜 위험 수준. 애초에 911에 로블록스에서 오류코드 1001이 떴어요. 이러면 믿겠냐고. 마인크로소프트 로블록스 1001을 검색하면 괴담과 관련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담도 있고요. 게스트 666 읽어볼까요? 이미지가 있네요, 되게. 잼미가 만든 무서운 로블록스 느낌? 게스트 666 로블록스에서 처음 알려진 마인크래프트의 히로빈 같은 괴담 속 존재. 괴담이 처음 퍼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로블록스에서 게스트 제도가 삭제된 2017년 후반까지 유저들 사이에서 꽤 유명했다. 그래? 이거 유명해? 괴담이 처음 퍼지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모자를 쓰고 붉게 빛나는 두 눈, 온통 새까만 피부의 게스트로 채팅이 불가능한 일반 게스트들과는 달리 채팅을 치는 것이 가능했으며 모든 게임에서 어드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다만 유명세에 비해 아바타를 따라하는 컨셉 유저가 적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붉은 눈이 리미티드 아이템이라 무지 비쌌기 때문. 하지만 UGC 장신구들이 등장한 이후 어느 정도 따라한 것이 가능해졌다. 여담으로 괴담 속 게스트 666과는 무관하지만 게스트들의 아이디가 게스트 1부터 9999까지의 랜덤한 숫자였기 때문에 게스트 계정을 생성할 때 666을 배정받는 게스트가 나오는 것은 가능했다. 덕분에 서버에 게스트 666이 출연하기만 하면 당연히도 모든 유저들이 주목하는 대상이 되곤 했다. 뭐 창작 애니메이션도 나왔고요. 근데 제가 로블록스를 2016년 때 했습니다. 근데 게스트 기능을 좀 몇 번 이용했었는데 뭐 전 이런 괴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 다음 로블록스 에러코드 봤죠? 4NNN1 뭐야 이 새끼. 카렌같이 생겼네요. 자, 로블록스의 유명한 괴담 중 하나이다. 2006년 어느 날 로블록스 개발자인 4NN1에게 웹속에 들어와 달라는 요구가 담긴 메시지를 받고 그녀의 맵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맵에는 분홍색 집이 있었으며 강아지와 고양이가 놀고 있었고 잔디가 깔려져 있었다. 그 다음날 4NN1은 개발자에게 그 맵을 다시 들어와달라고 강요하였고 이에 개발자가 다시 들어가니 4NN1은 개발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기분이 나빴던 개발자는 그녀를 차단했다. 그리고 4NN1은 차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자에게 메시지로 다시 들어와 강요했다. 그 후 개발자는 데스런이라는 게임에 들어왔는데 4NN1의 맵에 텔레포트 됐다. 이전 강경과는 달리 해당 맵에는 개와 고양이가 죽어 있었고
그리고 그녀가 아니 덥네라는 라고 말하고 집이 불타면 괴물로 변한다. 그 게임을 종료하고 다시는 로블록스를 안 했다. 알고 보니 4NN1은 로블록스를 하기 전 엄마에게 학대를 받았고 결국 엄마가 방아를 들로 불타 죽었다 하더라. 아, 굉장히 웃기네요. 여기 잼민이가 지은 게 딱 느낌이 오죠? 여기서. 일단은 뭐 여기까지 그럴 수 있어. 다시 들어와달라 강요를 했다. 근데 잼민이 마냥 떼쓰던 거. 그 개발자가 왜 데스런 게임을 하고 이걸로 안 했다 하더라. 이것 때문에 개발자. 게임 개발을 뭐 떠났다 하더라. 이게 아니라 게임을 종료하고 다시는 로블록스 안 했다. 이 말투가 존나 잼민이 같아서 웃기네. 당연히 가짜죠. 자, 마지막 존도 제인도 읽어볼까요? 뭔데 이게? 동양 사람 뭐 흑인인가요? 뭐죠? 로블록스의 극초기 때부터 존재했던 계정. 이 새끼 잼민이 아니랄까 다 하네. 해커의 계정이라는 루머로 유명했으며 특히 2017년 초에는 3월 18일에 존도 맞지? 존도가 로블록스에 접속 중인 모든 유저들의 계정을 해킹한다는 루머로 떠들썩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루머들이 그렇듯 당연히도 3월 18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듯 장대한 소문들과 달리 그 정체는 바로 존도와 함께 로블록스 측에서 생성했던 테스트용 계정, 둘 다 유저 아이디 3으로 최종 계정인 로블록스 다음으로 생성된 최초의 계정인 로블록스 다음으로 생성된 계정들이다. 아 그래? 그럼 왜 또 스포하지? 여담으로 존도는 영미권에서 홍길동이나 아무개나 비슷하게 익명을 자칭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다. 2017년에 접속했다. 아마도 로블록스 쪽에서 테스트 계정들의 아바타를 R15로 변경하기 위해 접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에도 접속했는데 왜 했는지는 불명이다. 그렇다 하네요. 진짜 재미없다. 로블록스 계단. 사레코아가 뭐야? 아씨. 유멘 스쿠나. 팔척 귀신. 팔척 귀신 알아? 이 척이 이제 자랑 같이 써있던 옛날 단위죠? 팔척 귀.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돼. 키가 약 8척, 240cm 정도 되는 여자 귀신이다. 이게 30.09 막 이렇게 옛날에 바뀌었어요. 세종대왕 때 막 30.09 막 이랬다가 맞나? 어쨌든 이게 영조 때는 또 뭐 32 막 이러고 지 맘대로요. 자, 보는 사람에 따라 모습이 다르지만 대체로 긴 머리카락에 항상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으며 생긴 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포포포포하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한다. 담장 밖에서 모자만 보이다가 담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보니 여자였는데 담장이 2m가 넘었다는 걸 그제야서야 깨달았다는 시나리오가 많다. 팔다리 관절이 뒤틀렸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뚝뚝 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한다. 선뜻하게도 홀리면 며칠 안에 죽는다. 일반적으로 포포포포 소리를 낸다지만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면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건 아닐 듯. 오하요코라는 요괴가 팔척 귀신의 모티브가 된다는 이야기가 한국에 퍼졌으나 근거 없는 낭설이다. 일본의 정통 요괴인 타카온나가 이 귀신과 유사하다. 그 외에도 역시 일본의 전통 요괴인 야마온나, 산의 여자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존재한다. 인터넷 게시판 등지에서 키가 엄청나게 큰 여성 사진이 올라오면 댓글이 팔척 귀식 드립으로 가득 차는 경우가 많다. 뭐 그렇다 하네요. 뭐 이렇게 뭔가 알이 없냐? 나는 더 이상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볼까? 나 이거 예전에 본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시집을 가지 못합니다. 혹은 도중에가 추가된 이것도 많이 본 히라가나인데? 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있지만 공식 사이트 표기에는 공식 사이트도 있어. 벌써부터 물이 또 딱 떨어지죠? 한국에서는 이를 직역한 나는 더 이상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번역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는 토미노라고 알려져 있다. 위쪽에 일본어를 복사 붙여넣기 하여 인터넷에 칠 때는 주의하자. 절검단에도 등대달 만큼 소름 끼치는 그림이기 때문. 한번 볼까요? 나 혼자 볼까? 무섭지? 나 혼자 볼게.
잠깐만, 내가 더 무서운데? 어이구. 뭐 볼만한데? 그냥 무서운 사진들 막 있는데 목이 엄청 긴 웹툰에 나올 것 같은 여자가 나옴. 근데 팬아트도 있어. 이렇게 생겼네요. 좀 크신데? 팬아트도 있어. 귀여운 팬아트도 있어. 팔도 엄청 기네. 여기선 팔 그렇게 안 길어 보이시는데? 이건 메나라 버전 아니야? 그냥 호들갑이야 솔직히. 그 뭐야, 절검단은 한 3레벨까지는 호들갑이야. 일본의 한번 이제 상세 읽어볼까요? 일본의 타츠시마 유코라는 화가가 1999년에 그린 그림, 절대로 검색해서는 안 될 검색어로 잘 알려진 그림 중 하나이다. 노자키 콘비프의 그림으로 잘못 알려져 있긴 하지만 다른 작가이다. 목이 굉장히 길고 즐겁다는 뭐야? 뭐 프리크래크 에그는 뭐야? 눈이 큰 여성이 소름 끼치게 눈을 뜨고 공포스럽게 웃고 있는 그림. 상반신만 있는 그림과 전신이 있는 그림이 있는데, 전신이 있는 그림을 보면 임신한 여성을 임신 비례를 일부러 기괴하게 틀어놓은 데다 하반신 쪽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 그림 전체가 상당히 시뻘건데 피를 튀기는 듯한 채색이라 더 무서운 데다 머리칼을 포함해 검은색을 중간중간 칼이나 손톱으로 어설픈 느낌의 파나 느낌으로 긁은 터치가 있어 더더욱 공포스럽다. 해당 그림에 대해서는 강간다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여자가 그린 그림이라던가 강간당에 아이를 유산한 산모가 그린 그림이라던가 여러가지 설이 떠돌았다. 하지만 타치시마 유쿠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러하다.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 24세 그녀는 어떤 남성에게서 집착을 당해 정신적으로 위독했고 그 남자의 행동과 과거 강간미수의 트라우마가 겹쳐 표현된 그림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좀 약간 아픔이 있던 분이 그린 거네요. 또한 해당 그림은 모든 성범죄에 대한 자신의 결사적 반대의 그림이라고 밝혔다. 제 생각보다 정상인이신데? 니코니코 동화에서는 저 그림에다가 로널드 맥도날드 혹은 레이무나 파츄리 같은 동방 프로젝트 캐릭터의 모자나 리본을 그려놓고 색을 입혀놓는 영상들이 그림도 있다.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쓰인다 하고요. 밭에서 춤추는 악령은 걔는 이제 모네쿠넨가? 뭐 쿠네쿠넨가? 뭐 잘 봤고요. 아마 샤르코아에 있을 것 같은데? 쿠네쿠네. 그래, 쿠네쿠네. 이거잖아. 요거. 잘 보이진 않지만 살짝 위에 아주 유쾌한 무빙을 선보이는 쿠네쿠네가 보인다. 자, 쿠네. 이게 쿠군요. 이게 네고. 오케이, 외웠다. 2003년 오커트판 샤레코아 등 일본의 인터넷에서 창작된 도시전설이다. 한번 창작되고 난 후 오첸에서 여러 사람들이 너도 나도 본격다음 같은 창작설을 쏟아내기 시작하며 급확산됐다. 이는 슬렌더맨과 장산범들과 등과 비슷하다. 일본의 괴담, 민속학 만화가인 모로오시 다이지로의 만화에 등장하는 히토니구사와도 비슷하다. 히토니구사는 인간과 닮은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이것을 보면 미쳐버린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히토니구사가 쿠네쿠네보다 먼저 나왔다. 괴담의 내용에 따르면 쿠네쿠네는 주로 논, 밭, 산 들과 같은 우거진 숲을 사이에 한적한 곳에서 종종 발견되며 온몸이 하얀색이고 길다란 몸을 이리저리 꾸물꾸물 춤추듯이 흔들어낸다고 한다. 일단 멀리서 보게 되어 그 형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가까이서 보게 되면 그 형태를 제대로 봐버리는 사람은 반드시 미쳐버린다고 한다. 이야기에 따라서 검은색의 쿠네쿠네가 등장하기도 하며 출연 장소도 해변가나 도시가 되기도 한다. 그것을 본 사람은 울면서 웃는 표정을 하고 쿠네쿠네 움직임을 흉내내며 다가간다고 한다. 만약 비명을 지를 시 쿠네쿠네가 죽일 듯이 따라온다고 한다. 이렇게 막 목격담도 막 있고요. 전신이 새하얗다. 특징은 인간이라고 상상 못할 모습으로 꾸물꾸물거리거나 춤춘다. 실제로 위에는 없다. 멀리서 보기만 하면.
자세히 관찰하면 이해하려 하면 순간 쇼크로 정신 이상이 온다. 멀리서 보는 이상 단순히 시야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피해가 없다. 되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저주가 일어나는 파이법이 확실히 있어. 다른 막 근본 있는 선배님들은 되게 무섭거든요. 뭐 콩콩 귀신 뭐 이런 거는 파이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일본은. 근데 여기는 일본인데도 있죠? 막 소리 지르면 따라온다. 이런 걸로 이제 만든 게 이제 괴이 증후군이죠. 여기까지 알아볼까요? 이건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계단들이 신박하네요. 네.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관련 나무위치 2개 정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계담에 관한 내용이고 약간 이제 상상의 나를 좀 펼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다는 말씀.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크램푸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램푸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중부 유럽과 동유럽 일부 지역에서 전해지는 악마. 마시멜로가 아니라 무슨 쿠키 반죽 씹어먹는 건데. 산타클로스의 유래가 된 성니콜라스의 정반대의 모습이다. 성니콜라스와 함께 크리스마스에 나타난다고 한다. 오스트리아나 체코에서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존재다. 좀 더 검고 사악하게 생긴 판처럼 생겼다. 판? 예, 예. 파네미로에 나오는 개. 산타클로스가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면 크램푸스는 나쁜 아이에게 벌을 주는 역할을 한다. 커다란 자투와 회초리를 들고 다니면서 나쁜 아이를 혼쭐내주는데 대체로 단순히 회초리로 때리고 끝나지만 정말 나쁜 아이는 자루쓰개에 납치해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한다. 이걸 보면 어느 정도 망타 할아버지랑 성격이 겹친다. 산타클로스가 수입된 서유럽, 미국의 크램푸스는 수입되지 않아 나쁜 아이에게 석탄을 주는 걸로 어레인지 되었다. 보기만 해도 좀 꺼른직하다 보니 수입할 때건 이벤트를 만들 때건 크램푸스는 생략하고 산타클로스만 등장시키는 게 이어지다 보니 현재는 존재감이 적다. 이렇게 막 강대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아니네? 강대가 맞잖아? 네덜란드에서는 키가 크고 많은 모습의 흑인인 검은 피터라는 조수가 산타클로스를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크램푸스의 네덜란드판 변형으로 보인다. 반대로 러시아에서는 스네구르츠카라는 아름다운 소녀 요정이 제드마로스를 따라다닌다고 믿는다. 전통이 있어요 또? 이딴 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산타의 근본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성 니콜라스 역을 맡은 배우뿐만 아니라 크람푸스로 분장한 천장들도 거리를 돌아다닌다. 볼까요? 영상이 있는 것 같은데. 와, 개무섭게 생겼는데 불이 계속 붙여놓고 계속 하고 있어요. 야, 혀를 내밀고 있는 게 특징인가봐. 크람푸스는 엄청 많아. 산타클로스는 없어. 크람푸스 요정인데 요정? 이분 여성분인데? 섹시. 섹시 크람푸스. 어어. 저 뒤에 있는 저 그냥 평범한 사람은 누구임? 산타클로스는 한 번만 나와요. 오, 그때 예. 이게 진짜 폭력적이네. 이 산타클로스. 되게 요정 같으신데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자,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뭐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산파 어저거 했다. 본래 크리스마스 전후로 크럼푸스 분장을 하고 퍼레이드를 하는 행사가 많은데 행사 사진을 보면 단순히 웃긴 모습이 아니라 너무 공을 들인 나머지 무시무시한 모습이다. 약간 여기 일본 느낌이에요. 뭐 창작물에서 이렇게 막 유양이나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하고요. 뭐 모키쇼 이런 데서 뭐 주적이랑 뭐 최종 보스로도 나왔다 하고요. 뭐 기타는 없고, 네, 여기까지 이거는 알아보겠습니다. 크람푸스에 대해서는. 자, 다음 검은 눈 아이들. 자, 블랙 아이드 키드 도시전설의 일종으로 이 아까 이제 크리스마스 채찌피티를 돌렸더니 이게 나왔거든요. 뭐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길래 저한테 추천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도시전설의 일종으로 눈에 흰자가 없는 어린아이 형상의 사람이 밤마다 돌아다닌다는 섬뜩한 괴담이다. 얼핏 들으면 귀신설 같지만 뱀파이어나 외계인, 마귀 등과 엮는 해석이나 시간여행자 내진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이라는 해석 등도 많다. 2006년 이후 미국, 캐나다 및 라틴 아메리카 등 미주 일대와 영국, 서유럽 등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동유럽, 중동, 남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목격담이 나오는 이상한 소녀들로 눈 전체가 검은색으로 흰자가 없으며 자꾸만 집이나 차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주인의 허락 없인 못 들어가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대신 섬뜩하게 안을 노려보다 간다는 괴담이다. 최초의 보고는 1996년 미국 텍사스의 초상 현상 연구가 브라이언 베설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 경우는 사실관계와 맞지 않아서 거짓말로 판명된 상태이며 아기가 만든 건 그 뒤인 2006년 미국 내에서 빈발한 목격담들이다.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일랜드 민담에 기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최초 목격 사례가 나온 건 2007년 제가 태어난 연도네요. 미국의 텍사스주이다. 이후 멕시코와 미국의 다른 주들, 캐나다 등에서도 목격담이 나왔고 다른 대륙 중, 즉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호주, 중동, 남아시아 등에서도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여행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그죠? 세계여행을 한번 돌았어요. 한국에서도 간혹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 한국에서 목격담 유형은 자유로 귀신. 근데 이제 20대, 40대 초반으로 보인 처녀지만 똑같이 눈 전체가 검은색이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우연이죠? 어떻게 보면. 우연으로 소재가 겹칠 수밖에 없어, 가끔은. 왜냐면 눈이 검다는 건 되게 무섭거든요. 그냥 눈깔이 커져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우연히 겹친 동물일 것이다. 동물이 아니라 귀신일 것이다. 우연히 겹친. 한국에서는 자유로 귀신 말고도 킥보드 타던 5세 정도의 꼬마 아이가 눈이 흰자가 없는 검은색 뿐이었다는 목격담도 있다. 홍콩에서도 동네를 배회하던 흰자이 없는 눈에 꼬마 아이 목격담이 신구룡 등의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홍콩 경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고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타아시아에서도 목격담이 빗발치고 있기도 했다. 여기서 아메리카나 유럽 등 서양 쪽은 외계인이나 뱀파이어, 마귀와 연결시키거나 시간여행자 혹은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 등으로 해석을 하는 반면 그래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쪽 아시아에서는 귀신의 일종이라고 설명한다. 서쪽 아시아인 남아시아와 중동에서는 굴이나 드진 등 아랍, 인도, 페르시아 쪽에 전통적인 요괴와 연관시키는 해석도 있다. 분석이 있어요 또. 물론 회의주의자들은 단순한 희귀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것이 와선되어 이런 괴담을 생성한 것이거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일진 등의 장난으로 본다. 근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럼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누려다보고 되게 제가 아는 이제 블랙 아이드는 약간 그거란 말이죠?
되게 약간 순진한 여자애처럼 생겼는데 막 그런 느낌인데, 그럼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일진이랑은 좀 아닌, 그러니까 딱 보면 일진들은 사실 나 놀아요 이런 걸 좀 보여준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거를 안 보여주는 점에서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일진들의 일탈은 좀 아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자들 및 의사들은 홍채 색소가 결핍된 일종의 홍채 결핍증, 즉 희귀병으로 보며, 근데 이걸 어떻게 전국을 이렇게, 그러니까 전 세계를 막 돌아다녔냐 이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미국에서까진 진짜야. 미국, 캐나다 이 여기에 이제 텍사스까진 진짜인데 그 뒤로는 가짜예요. 가짜여 갖고 이제 막 그냥 나도 봤어. 약간 슬렌더맨처럼. 아 나도 봤는데 미투를 그냥 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어떤 아이들이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텍사스에? 그런 아이들이 약간 이제 근데 마음이 여려갖고 직접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제 초대를 해주지 않으면 그냥 안 들어간, 자기 약간 이제 눈 때문에 뭐 약간 왕따를 당했다거나 그래갖고 이제 나왔는데 들여다 보내준 사람이 없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지켜보고 아쉬워갖고 지켜보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어쨌든 결핍집은 인종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목격단이 나온 것이다. 이들은 홍채가 결여되어 있어 신자석이 약해 보이며 밤에 보면 온통 눈이 검은 눈인 것처럼 잘못 보일 수도 있다. 공교롭게도 목격담의 거의 대부분은 밤 시간대이며 대낮에 튀어나오진 않았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제 쉽게 말하면 밤에 나와야지 무섭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격 사례에 어떠한 음모론 내진 미스터리 관련 정보가 다 그렇듯 약간의 뻥튀기나 가장이 덧붙여 있을 수도 있다. 즉 희귀병을 가진 장애인에 대한 괴담을 만들어내어 의도적으로 이들을 멀리한다는 것. 그럴 만한 게 이러한 희귀병 질환자들은 생김새가 특이한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은 꺼림직해한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더 그렇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라며 이 괴담을 불쾌하기도 했다. 그럴만한 것 같아요. 무조건 멀리하는 게 아니라 치료와 보호, 그리고 어울림이 필요하다는 것. 참고로 외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애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주로 밤에 움직인다고 하는데, 마침 저 위의 괴담에서도 목격담들 전부 밤에 목격했다고 한다. 근데 장애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의 집에 왜 들어가려 하지? 유튜브 빌스 채널에서 검은 눈 아이가 사진을 찍혔다는 주장으로 영상을 만들었다. 뭐 해당 사실 거짓이다. 한번 볼까요? 오, For real? 뭐야, 구라라고요. Okay, 했대요. so this picture's a fake. 그렇지만 목격단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고 디테일한 것이 특징이라 만약 허구의 존재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높다고 보고 있어요, 되게. 아무래도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의 해명처럼 희귀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들이 집안으로 들여오는 것은 따돌림 때문에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누군가 받아주길 바라는 일종의 집착일 수도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근데? 홍채 결핍증? 오우,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블랙 아이드 퀴즈는. 홍채 결핍증을 한번 검색해볼게요. 이건 나무위키가 없네요. 홍채 결핍증은. 네, 이런 느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검맣게 보일 수도 있다. 눈이 약간 이렇게 특이할 수도 있고 그렇다 하네요. 자, 오늘 나무위키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고요.